어디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 이제 지금 학생이지만 앞으로 만약에 내가 일을 한다면 아니면 직업을 갖는다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나요? 첫째, 자신이 하는 일을 생계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둘째, 자신이 하는 일을 자기 역량 개발의 단계로 생각하는 사람. 셋째, 자신이 하는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뭐 청소를 하든 아니면 뭐 현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뭐 관리자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간에 자신이 하는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훨씬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며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치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왜 사는가? 개인으로 봤을 때 아니면은 기업에서는 왜 존재하는가? 존재의 이유?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명, 미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라는 게 핵심 가치입니다. 소위 의사결정 기준이죠. 아까 여러분이 그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모 항공사의 어떤 그런 승무원을 질책한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회사나 개인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건지가 바로 핵심 가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될 것인가가 이제 비전, 꿈.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은 꿈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 같은데 이 머릿속에 있는 그런 꿈을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달성할 건가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이제 비전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치관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커피숍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은 스타벅스가 1등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비결이 뭔지를 보면 스타벅스는 직원들 만족도가 1위예요. 그게 결국은 그 조직에 일하는 분위기. 그게 결국은 오늘날 스타벅스를 1등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니까 그 조직의 행복. 저희 사관학교는 기존 기관과 다른 거는 공간, 교육, 코칭, 지원, 연계 지원, 글로벌 지원까지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입교에서 중간평가, 뭐 연계 지원 이런 식으로 9개월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졸업 이후 저희는 한 5년 정도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년에 한 번 선발합니다. 이거 질문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한 7기, 8기 때는 1년에 2번 뽑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1년에 한 번 뽑습니다. 공고가 한 1월 달 정도 나오고 접수는 2월부터 해서 모집 선발이 3월 달에 끝나고 그래서 이제 사업 결정이 되면 3월 말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입구에서 과제 수행을 하게 되고 졸업하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저희 창사의 특징은 코칭 교수님들이 계셔서 1대1 맞춤으로 코칭을 쭉 진행하게 되고요. 실제 들어 입교했을 때 모집을 피보팅 할 수 있어요.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입교생들이 성공한 기업들 토스도 보면 뱅킹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처음엔 다른 아이템으로 들어와서 계속 피버팅하면서 성장하거든요. 벤처를 창업해서 꼭 그 아이템을 그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안산 같은 경우는 디자인 팩토리가 있어서 뭐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가 시제품 나오는 것까지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서 입교생들이 제품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졸업 이후 5년간 후속 지원인데 왜냐면 창업하고 안정되는데 보면 저희 경험상 보면 한 5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꼭 성과가 나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참 드물고 실제 이 기업이 창업해서 성과가 나는 데는 한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데스밸리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금 지원도 해주고 판로 지원, 투자, R&D, 진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후속 연계 지원들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저희 아마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좀 더 다른 곳보다 높일 수 있었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질문 들어온 거 먼저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이 창업 관련 진로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진로라는 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창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커리어를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창업하기 위해서 이런 커리어로 가라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뭐 물리학 전공한 사람도 있고 뭐 의대 전공해서 스타트업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어떤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좀 세상과 사람과 기술에 관심이 있는 자기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런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어느 전공을 해야 된다, 경영학을 들여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전공하고는. 좋은 공동 창업자. 야,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겪어봐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돈으로 뭉치면 금방 깨집니다. 돈으로 뭉친 관계, 창업자는 이 생각이 같아야 돼요. 세상에 대한 생각. 공동 창업자를 찾는 방법은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 창업자라는 게 급여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피와 살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줄 수 있는 믿음도 있고 생각도 같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 창업자가 언젠가는 헤어질 것도 생각해야 돼요. 뭐랄까 최고의 맛, 그다음에 뭐 사람들한테 그 맛있는 걸 먹었을 때 행복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죠. 네. 그런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강한 창사의 음식을- 성격과 맞는지 좀 약간 의문이 들었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프레임을 자꾸 맥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수제 맥주 커가는 스타트업들이 있거든요. 제주 쓰는 맥주라든가 요새 새롭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다 그분들 스타트업들이에요. 이분들이 단순하게 제가 수제 맥주 만들게요라고 했을 때는 아니고 맥주에 대한 아시아의 불모지를 내가 한 번 더 바꾸겠다. 수입 재태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꾸는 거죠. 거의 우리가 일본 맥주, 유럽 맥주 마셨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맥주, 지금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 세계 맥주대회 우승한 맥주도 있어요. 영화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잖아요. 맥주도 그런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맥주를 주는 거고. 근데 그 가공에 대한 기술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저렴하고 맛있는 거가 좀 더 좋게 환경 피해도 안 주고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죠.